안녕하세요. 교실과 보드게임의 만남, 보드게임으로 수연산도 흥미롭게. 오늘은 로봇77이라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수학의 기초인 수연산을 흥미롭게 배워갈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등 기초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흔히 기초 연산이 부족한 친구들과 자주 함께하는 보드게임인데 로봇77이라는 게임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드게임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특히 기초 연산 및 수학 기초 부진인 학생들은 작은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마련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에겐 자신감 향상이 곧 학습에 대한 흥미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보드게임으로 수학적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단순 게임으로만 인식할까 걱정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보드게임 로봇77은 연산 활동이 게임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흥미와 학습 효과를 둘 다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드게임인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교실 속 활용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보드게임 로봇77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연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미있게 기초 연산을 학습하는 보드게임 로봇7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론 보드게임으로 하는 학습 부진을 위한 지도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이끌어주는 교사의 지원 방법을 고민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드게임 로봇77의 게임의 구성과 진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드게임의 명칭은 로봇77입니다. 줄여서 로봇77이라고도 합니다. 로봇77은 간단한 카드게임 형식으로 수의 덧셈과 뺄셈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인원은 2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며 5명이서 플레이할 때 가장 좋습니다. 플레이 시간은 대략 10분입니다. 다음은 로봇77의 게임 구성입니다. 숫자 카드와 특수 카드, 생명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특수 카드에 대한 설명만 더하겠습니다. 먼저 곱하기 x2로 나오는 특수 카드는 낸 사람의 다음 사람이 카드 2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방향 전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계산을 하지 않으며 방향을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는 숫자 합계에 변화를 주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로봇 77의 승리 조건입니다. 로봇 77은 빠른 순발력과 간단한 수학 계산을 통해 상대방의 칩을 빼앗아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계산이 틀리거나 11의 배수를 외칠 경우에 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각자 한 장의 카드를 내고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카드가 승리하여 상대방의 칩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높은 숫자는 77이 될 수 있으며 77보다 큰 숫자를 외치면 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드게임 로봇77의 플레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소개입니다. 43장의 숫자 카드와 12장의 특수 카드로 구성되며 총 55장입니다. 그리고 생명칩이 존재합니다. 4인이서 플레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당 카드를 5장씩 나눠 갖습니다. 남은 카드 더미는 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목숨인 생명칩을 3개씩 갖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9카드를 내고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10카드를 내고 두 수의 합인 19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8카드를 내고 27을 외칩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플레이어는 10카드를 냈지만 덧셈이 틀렸다면 카드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7카드를 내고 44를 외쳤습니다. 44는 11의 자리 곱셈이기에 첫 번째 플레이어는 목숨인 생명칩을 잃습니다. 그리고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플레이어가 생명칩을 잃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7카드를 내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0카드를 내고 기존의 숫자를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5카드를 내고 12를 외칩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33카드를 내고 45를 외칩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방향 전환 특수 카드를 냅니다. 이로 인해 순서가 반대로 변합니다. 다시 첫 번째 플레이어입니다. 3카드를 버리고 48을 외친 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10카드를 버리고 37을 외친 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11카드를 내고 48을 외친 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2카드를 버리고 50을 외치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7카드를 내고 57을 외친 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10카드를 내고 67을 외치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3카드를 내고 70을 외친 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0카드를 내고 기존 숫자를 외치고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5카드를 내고 75를 외친 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2카드를 내고 77을 외치지만 77을 넘어가면 목숨 즉 생명칩 하나를 잃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론 보드게임 로봇 77로 하는 기초학습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드게임이 정말 교육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보드게임으로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알아볼까요? 보드게임으로 하는 학습 부진 지도의 의의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기초 수학 능력 강화. 둘째, 문제 해결력 향상. 셋째, 학습 동기 부여입니다. 첫째, 기초 수학 능력 강화 측면입니다. 덧셈과 뺄셈을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계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학년은 수준에 따라 작은 숫자의 합산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고학년은 77까지 확장하고 특수 카드를 추가하여 복잡한 연산을 연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비교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숫자 합계와 77을 비교하여 크고 작음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숫자에 다음 숫자를 더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며 수 감각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문제 해결력 향상 측면입니다. 먼저 예측과 전력적 사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며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관리 능력도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학습 동기 부여 측면입니다. 게임은 재미있고 부담이 적기에 학습에 소극적인 학생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학습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교사의 지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드게임 로봇 77로 할 수 있는 교사의 지원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교사의 지원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게임 환경 조성. 둘째, 실시간 피드백 제공. 셋째, 학습과 연계된 지도.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다섯 번째,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환경 조성입니다. 교사는 명확한 규칙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준별 다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수준에 따라 목표 숫자나 사용할 특수 카드를 조정하여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우선 활용하게끔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피드백 제공 측면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카드를 낸 후 현재 합계를 계산하게 하며 칭찬 또는 다시 생각해볼까 와 같은 피드백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전략적으로 카드를 냈거나 숫자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선택이야. 다음 사람이 더 힘들겠는걸 등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과 연계된 지도 측면입니다. 먼저 수학적 개념 연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 중 나오는 계산 과정을 학습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합계가 68인데 77까지 몇이 남았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종료 후 왜 그 카드를 냈니? 또한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까? 와 같은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측면입니다. 교사는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소그룹 또는 팀별로 서로 상의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유도한다면 협동하는 순간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며 게임의 심리적 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재미를 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는 다음 차례에 친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예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서적 지원 측면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수하더라도 격려하며 도전 의식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탈락하더라도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칭찬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이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도 적극적인 칭찬을 해줘야 하며 게임 종료 후 성취한 점을 함께 나누며 게임 중간중간 자신이 문제를 잘 해결한 적도 있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 내용 요약입니다. 로봇 77은 간단한 카드게임 형식으로 수 덧셈과 뺄셈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인원은 보통 2인에서 6인이 할 수 있으며 플레이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구성 물품으로는 55장의 카드 숫자 카드와 특수 카드가 있으며 생명칩이 있습니다. 게임은 우선 카드들을 내고
낸 카드의 합산을 말에 맞추면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가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다른 플레이어가 77 이상의 숫자를 부르도록 유도하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이용해 학습 부진 지도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기초 수학 능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력 향상 그리고 학습 동기 부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학력 향상을 이끌어주는 교사의 지원 방법으로는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과 연계한 지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정서적 지원까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로보77이라는 보드게임을 소개하였으며 선생님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